증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김말문이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다시 중림을 주문해보니 어긋난 단서가 없어 별로 주문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외인 가운데 혹 포획되었거나 혹 계유하는 말을 듣고 순순히 항복해온 자가 있으면 참고로 신문하여 귀 일점을 찾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무도의 근부에 갇힌 외인을 만일 법대로 가세와 결박까지 한다면 병이 날까 염려되니 항세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세신에게 말하는 일은 지금 갑자기 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저 황해도에 있는 외인이 생포되기를 기다려 그를 비교 신문해 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만일 물어본다면 의심을 낼까 염려됩니다. 전교에 일본 사신에게 묻기를 너희 나라에서 중국에 조공하러 사신을 보냈는가 한다면 어떻겠는가 하고 위관에게 물었기 때문에 이 계가 있었다. 또 신이 중림에게 묻기를 너가 황해도에 있는 너희 동료에게 글을 써 보내어서 항복해 오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니 중림이 그렇게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므로 곧 글을 5건을 쓰게 하여 4건은 내려가는 통사에게 분부하고 1건은 입계 그 서계의 대인은 여기는 조선국이다. 본국 사신이 지금 마침 여기에 와 있으니 너희들은 빨리 취항하여 본국 사신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땅히 계품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이나 지완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먼저 본부에서 내려보내고 나서야 아랜 것입니다. 그 서계를 혹 화살에 매서 쏘거나 돌을 쏴서 던지거나 반드시 우리나라의 의도를 알고 항복해 올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림의 서계를 먼저 통사에 부송한 뜻은 매우 온당하다. 자신에게 말할 일도 아랜 바와 마찬가지로 황해도의 외노가 포획된 때를 기다려서 비교신문해 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옳다고 또 전교하기를 통사가 갈 때의 가격에서 혹 즉시 말을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곧 선정관 김태준을 보내어 표신을 갖고서 역마를 달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간원이 포도인의 상격에 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6일 의리사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지금 보니 황해도 관찰사의 장계에 저 외인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갖고서 인물을 살해한다 하였는데 지금 포로된 외인은 다른 병기는 없고 다만 손톱 깎는 칼이 있을 뿐이다 하여 저들의 말이 각기 다르니 이 한 가지만 들어보아도 그들의 교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외인들은 벌써 사람 많이 살해하였으니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놈들이 아무리 혼미하고 용렬하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쯤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소유하는 뜻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그 죄를 알아서 즉시 항복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나라 중심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방비 상태를 알고서 반드시 우리를 가벼이 보는 마음이 들었을 터인데 만일 이들을 소유하려고 기회가 닥쳐도 체포하지 않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면 후환이 염려스러우니 아무리 참으로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자라 할지라도 살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처유하는 일은 조정 및 상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병부를 맡고 있는 신등으로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으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은 초유하지 말고 기회를 타서 잡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의당 빨리 조치하여 포획해야 하니 변장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기회를 잃게 하지 않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경등 아랫말이 지극히 상밀하다. 나 역시 그런 사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다만 영상의 출관을 시켜 중림을 hir문할 때 중림이 만일 솔직한 놈이었어 내가 비록 조공차 가는 사람이지만 몸을 보호할 물건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창금 등의 물건이 있었다 했다면 옳았을 터인데 계속 손톱 깎는 칼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여 말을 꾸며서 진술하였으니 이는 사기이다. 그러나 조공에 대한 말은 아직
어긋난 단서가 없으므로 내 생각에는 지금 마침 외사가 와 있으니 만일 생파에 함께 돌려보낸다면 교린 의도에 유리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통사 및 선정관을 황해도에 보내어 그들을 초유해서 생포하도록 했고, 또 본도 관찰사의 장계를 보니 외인이 남대양을 향해 간다고 했기 때문에 통사를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 보내어 중림의 서계를 가지고 가서 힘써 초유하도록 하기를 일체 황해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과인 아람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초유도 되지 않고 또 자맥도 하지 못한다면 비록 살려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진실로 미편한 일이니 마땅히 이 두 가지 뜻으로 각도에 다시 유시하여 조치하도록 해야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기도 및 충청도에서 하사한 글의 사연을 마땅히 두 가지로 만들어 유시하기를, 만일 중림의 서계를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이 만일 순종하면 그만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대양을 향해 달려가서 여지없이 추격하여 생포와 살육을 헤아리지 말고 또 포획하기를 기하라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간원이 포도인의 상격에 대한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남군 이유청 권균이 아뢰기를 외인 중림을 반복하여 힐문해 본 바 조공차 가던 길이라고 했던 말에 하나도 어긋난 점이 없으니 외적은 아닌 듯합니다. 만일 참으로 조공하러 가던 자라면 반드시 일본 사람이니 처치하기가 어렵고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도 사체에 부당하므로 조유하도록 개청한 것입니다. 다만 본도 관찰사의 장계를 보건대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자가 있었다 하였으니 중림의 말과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황해도에는 이미 통사 성정관을 보냈으니 만일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기회를 만나 살육한다면 그만이거니와 그 나머지 경기도, 충청도 등처는 병조가 아랜 바에 의가하여 통사로 보내지 말고 그냥 추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왜 통사를 경상, 전라 두 도의 경우는 예대로 혼도라 칭하여 한 사람을 내려보내야 하며 황해도는 근자의 무사함으로 인해 관찰사의 군관을 가함하였으나 지금 경급한 일이 있으니 외분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군관 2인을 대수로 해야 하는데 하나는 통사로 겸해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황해도 포도 종사관 및 수령 등에게 상줄 일에 대해서는 지금 대간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자궁된 자에게는 대가하고 그 나머지는 분계를 더해주는 것이 온당합니다. 다만 향리의 경우는 횟수를 한정해서 면역시켜서는 안 되니 병계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중림의 공사에서 그가 말한 조공에 대한 일에 어긋난 단서가 없다면 외적으로 대할 수 없으므로 조유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병조가 아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다면 그 전선을 다 살려서 재본토로 돌려보낼 수 없으며 경기도 충청도에 통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황해도는 근년 흉황이 매우 심하여 군관을 별도로 둘 수 없으니 다만 통사 1인으로 군관의 호칭을 겸하여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 나머지는 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상차하기를 신덕은 모두 무상한 사람들로서 논사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위로는 군덕의 험결이 염려되고 아래로는 시정의 미흡함이 걱정되어 감히 우설을 발로하여 만에 하나라도 체납될까 하여 아뢰입니다. 상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지성으로 자전을 복량하시어 중의 신민들이 모두 단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역 전하께서는 정전에 거둥하여 계시고 자위께서는 아직도 창경궁에 납시어 계시는데 선수와 침석 등을 살피며 문안하는 예가 잠옷 소략하시니 진실로 옳은 도리가 아니요 요즘은 또 기후가 몹시 더운 까닭으로 임시로 문안을 철폐한 지가 벌써 20일이나 넘었습니다. 신등도 옥체가 무더위를 무릅쓰고 미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다만 순과 문왕의 정성에 혹미진할까 염려되옵니다. 더구나 지금 한제가
한창 극심하여 변방의 경보가 끊이지 않으니 이야말로 전하께서 신료들을 선방하시어 좋은 계책을 강구할 때인데 깊은 궁궐에 묵묵히 앉아 계시어 대신과 면대하여 좋은 계책은 강구하지 않고 수성 책응하는 방도를 한가 고사만 다르시니 이것이 어찌 위로 천의를 따르고 아래로 인사에 화협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언관의 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제각기 자기의 견해에 의해서 모름지기 발음을 잃지 않고 곧장 사리에 합당하게만 할 것이요 크게 관계된 것이 아니면 꼭 구차하게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의 이조에서 이념할 일이 대건을 대행한 듯 하니 이는 잘못이 없지 않으므로 헌부가 논혈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대사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니 간원은 비록 덩달아 함께 탄핵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일인데 문득 자기들과 다르다 하여 제 마음대로 배격하여 아뢰었습니다. 이래서 대간이 구차히 영합하는 패단은 물론이 싫어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더구나 기강과 풍언을 맡고서 규거하여 진숙하는 방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법을 맡은 관리로서 도리어 이를 회피했어야 될 말입니까? 고로 이 세 가지 일은 관계되는 것이 중대한데도 대수 조신들이 묵묵히 있기만 하고 누구 하나 전하를 위해 정성을 쏟는 자가 있지 않으니 신등은 한심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피어 처리하소서 하였다. 전조치로 48권 중조 18년 6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법문관의 차자를 내리고 이르기를 차자의 뜻을 살펴보건대 내가 오랫동안 문안을 빠뜨린 것에 대한 것이었으나 다만 자전께서 굳이 말렸어야지 내가 감히 가지 않았겠는가. 삼복이 지난 뒤에 문안한다는 것을 이미 정원에는 말하였으나 너희들은 미처 못 들었은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미안한 생각은 정작 너희들의 말과 같다. 그리고 근자의 변방에서 있은 일에 대해서는 진장들이 그들을 추격할 것이니 조정에서 꼭 장황하게 분주하여 소동을 피울 필요는 없다. 다만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외인이 염려스러움으로 조정에 의논해 보았으나 의논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에 부득이 수위하여 귀를 시켰을 뿐이다. 다만 면대하여 의논하는 것은 비록 어렵지 않을 듯하나 지금 마침 무도일을 당해서 대신들을 수고로 필까 염려될 뿐이다. 대간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 이미 공격한 후에는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니 예대로 곧 채직하라. 전일 대간이 간원을 논하는 것은 아무리 당연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채직을 논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꼭 그 일을 추론할 필요는 없다. 너희들의 의논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모르거니와 이제 와서 논하는 것은 또한 공격에 친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중조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명하의 삼궁을 불러놓고 드디어 사정단에 나아가 면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나더러 오랫동안 문안을 철폐하였다고 하였다. 지난 초 4일에 문안을 드리려고 하자 사정께서 먼저 아시고 기우가 몹시 무더운므로 더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시기에 다시 여쭤봤으나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헤아려 보건대 지난 이민년에 새 대비께서는 경복궁에 이어하여 계시고 성종께서는 그대로 장덕궁에 계셨는데 무더위나 혹한 때는 역시 문안을 폐하였으므로 나 또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정원은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시종의 논의가 여기에 이르니 역시 매우 온당한 말이다. 변방의 일도 의당 면의하여야 하나 이 같은 무더위를 당해서 또한 부복하는 대신들의 수고로움이 염려되어 빈청에서 종용하게 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선 한 책을 수일 동안이나 포획하지 못해서 조정해서 장수를 보내도록 만들고 끝내는 위에선의 향방조차 모르고 있으니 감사와 병사가 만일 힘을 다한다면 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황해도의 경비와 수역이 오랫동안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감사와 진장을 아울러 추구하여야 한다 하며 남건이 진언하기를 자전의 뜻과 상의 뜻을 신등이 모두 이미 들었습니다. 상께서 정전에 돌아와 계시고부터 조정에서 모두 당연하게 여겼을 뿐더러 지금은 또 한창 무도이기에 부모의 마음으로 문안의 거동을 중지시키신 것은 진실로 온당합니다. 더구나 문안을 드린 지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차자에서 벌써 20일이 넘었다는 것은 역시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입니다.
시종신의 뜻은 전하께서 순과 문왕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요, 전하께서 오래도록 정성을 빠뜨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변에 대하니라 당초에 중림의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때는 성장이 교활한 계책으로 우리의 허실을 엿보아 몸소 스스로를 탐지하여 100년 동안 없었던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 의논 끝에 조방장 공관을 설치하여 외변을 살피는 데 대비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외인이 상륙하여 걸식하는 등의 일로 보아 외적 같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중림에게 가서 문초할 때 그가 미리 알 수 없는 일을 물어보았더니 급히 대답을 하면서 조금도 어긋난 말이 없었으니 생각하건대 이는 반드시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자입니다. 초 4일에 신이 집에 있으면서 황해도에서 서장이 도달하여 조방장이 밤을 무르쓰고 즉시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변보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아침에 들어보니 다만 외선 한 척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조방장 및 군관 5인이면 당해낼 수 있는데 지금 또 군관 10인을 보냈으니 지금이 한창 농사철이라 군현이 반드시 지탱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그때 군관을 더 보낸 것은 병조의 계의에 따랐을 뿐이다. 오늘의 서장을 보면 외선이 반드시 남대양으로 향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 배가 조공선이 아닌가 여겼기 때문에 부득이 조유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사세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중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뜻은 이처럼 가둬놓았다가 마침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전일에는 만일 생포된 외선을 본국의 사신과 함께 일시에 돌려보내면 일이 완전해질 것이다 하고 여겼지만, 그 후 장기를 보건대 사람을 죽인 것이 잠옷 많으니 사세로 보아 초유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건균이 아뢰기를, 그들이 만일 대양을 향해 간다면 반드시 충청도, 전라도 등지의 경계를 두루 거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중림이 이미 조공차 가는 사람이다 하였고 지금 마침 본국의 사신이 와 있으니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담화하는 사이에 사신에게 너희 나라도 중조위에 사신을 보냈는가 하고 묻고, 이어 그 연호를 물어서 과연 그 연호래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 하는 행위를 기다려본 다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뢰기를, 사신이 만일 이모년 정월 사이 사신을 보내 조공한 일이 없다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니 남건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다시 중림을 hir문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중심지에 외노가 나타나는 일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인데도 황해도는 전혀 방비를 하지 않아서 비록 수군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타역에 쓰고 있는 실정이고, 또 수사 병사도 없이 경급한 변이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소동을 피우기까지에 이르렀으니, 만일 병사가 수사가 있는 곳이라면 의당 그 사람에게 위임할 것이요 별도로 장조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양계의 군사가 지칠 대로 지쳐서 혹 경급한 일이 있더라도 감히 hir문할 자가 없는데, 지금 삼위의 추장은 언사가 오만하고 전일 이동아가 만포에 와서 하는 행위 등은 지극히 우려되오니 끝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신등은 한 가지 속으로 우려하는 마음만 갖고 있을 뿐 처철 방책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이 일이 우려됩니다. 강계의 부사와 판관을 일시에 체파하고서 지금까지 부임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고 남건은 아뢰기를, 변진의 부사가 이곳에는 병사가 의뢰 우후를 보내어 방비의 일을 대신하게 하나 그 고울의 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법무관이 보낸 차자의 내용은 전일에 있었던 헌부의 잘못을 거근한 것이었는데 과연 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꼭 구차하게 부합할 것이 아니요 제각기 자기 의견대로만 말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오래된 일을 이제야 반박하는 것은 대간이 서로 공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옳겠는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상운교가 지당하십니다. 대간은 언책을 맡은 관리이므로 언사를 중히 여깁니다. 전에 소격서로 논할 때 간호는 헌부가 곧장 동사하지 않는다 하여 반박하여 채직하라고 하였으니, 간호의 논박도 비록 회단이 없지는 않으나 헌부가 옳다고 여길 수 없으므로 부득이 헌부를 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헌부는 간원이 언책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역시 논액하여 채직하라고 하니 이는 다 임금에게 할 말을 다 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일이 설령 소란스럽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홍문관이 어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전일에 있었던 헌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감히 이처럼 자자를 올려 논액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종이 말한 꼭 구차히 영합할 필요는 없다는 말은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미세한 일로 혼부를 논게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하며 남곤이 이르기를 헌부가 간언을 반박하여 채직시키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하물며 시종이 이미 지나간 대간의 일을 배척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에서 물론이 다르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다 하였으나 조중에서 그 다르지 않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외간 의논에 의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아래기라 이런 풍습은 예적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고 권규는 아래기라 사체에는 아무 이익이 없고 조정에는 소유가 있게 되니 이런 패단은 막지 않을 수 없는데 물론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신등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남군은 아래기를 외간의 의논도 혹 있기는 하나 차론이 지극히 소란스럽습니다. 하였다. 진조실호 48권 중종 18년 6월 8일 정미의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각사가 시급히 청대할 일이 있는데 오늘 헌부의 관원이 막 출근하였다가 업무관이 올린 차자의 내용을 듣고는 각기 자기 집으로 물러갔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청컨대 명하여 방주 감찰을 명초하여 말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즉시 사관을 삼공의 집에 나누어 보내어 헌부의 관원이 오늘 출근하였다가 업무관이 자자를 올려 논핵한 내용을 듣고는 각기 자기 집으로 물러갔다. 그들이 즉시 입궐하여 사피하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물러간 것은 취직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고 주의하라 하며 남건이 의논드리기를 헌문관의 차자를 보니 매우 준혹하여 대관이 비염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대적 양사가 서로 공박한다면 모르거니와 이는 양사가 서로 공박하는 예와는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관은 조금만 자기를 공박하는 말이 있어도 의당 스스로 사피를 하는 것인데 만일 스스로 사피를 한다 해서 문득 개차하도록 한다면 대관의 채통을 중히 여기지 않음이 될까 염려되니 즉시 대관을 불러 집에 돌아간 동기를 물어보아 사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게 된 후에 채직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홍무관의 차자를 보니 말이 매우 긴박하므로 대관이 반드시 취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대관과 시종이 서로 똑같이 공박을 받았을 경우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은 예입니다. 헌부가 전일에 간원을 공박한 것은 아무리 중종을 잃었다 할지라도 일이 이미 지나간 지금에 와서 출연하는 것 또한 아무 득도 없이 한가 조중만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종의 차자가 매우 준혹하여 이끌하여 사직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집으로 물러간 것은 반드시 취직하지 않기를 바라서 천일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영상의 의논이 옳다 하고 즉시 헌부의 관원들을 불러 물러간 동기를 물으니 대선 긴급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오늘 출근했다가 파하고 물러간 것은 어제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본부의 실수를 논한 말을 듣고 감히 직에 있을 수 없으므로 각기 집으로 물러간 것입니다. 지금 그 차자를 보건대 신등이 용렬하여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한 것이 매우 많으며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니 끝내 취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차자의 내용이 주로 신등이 간원을 논박하여 채직시킨 일을 말하였는데 아랫바의 뜻이 다른 것이 있으므로 감히 계달합니다. 그때 신등의 뜻은 대관이 이조를 논박하는 일로 여러 날 동안을 계속하고 있으니 간원은 언사의 책임을 맡은 곳으로서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러다고 반드시 의논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분별하여 논개하지 못하는가 여겼기 때문에 사체를 잃었다는 것으로 아랜 것이요 신등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저 신등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책망은 의당 진작부터 있어야 할 일이요 이제 와서 거론된 것은 늦은 편이니 취직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장령 이영부 심사손 지평 박수량이 아뢰기를 신등이 오늘 출근하였다가 파하고 물러간 일은 긴급핍 등이 아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전일 김급희비 간원을 논박하여 재직시킬 때에 신등은 미처 본직을 제수받지 못하였기에 처음에는 비록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신등의 뜻도 간원으로서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부가 논박하는 것은 실수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같은 줄을 모르고 이제 차자를 보건대 풍헌의 임무를 맡아가지고서 규거하여 진숙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 법을 가진 관원으로서 도리어 이를 회피했어야 될 말인가 하였으니 이는 역시 신등이 용렬한 소치이므로 더 이상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국가의 대관을 설치하여 이목의 책임을 부여하였으니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다. 헌부가 만일 실수한 것이 있으면 간원이 논박하고 간원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헌부가 또한 논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문관의 경우는 대간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은 뒤에야 부득이 논박하는 것인데 어찌 미세한 일을 가지고 가벼이 대간을 논박할 리가 있겠는가. 그늘에는 서로 공박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조정은 그것을 비로 심상한 일로 여기나 나는 매우 미편하다. 이 일이 점점 자라나면 선비의 풍도가 점점 불미스러운데 이를 것이다. 어제 헌문관이 이미 지나간 대관의 일을 가지고 가벼이 공박하는 것을 보고 매우 괴이하게 여겼는데 오늘 삼공과 만나 의논한 바 삼공도 모두 괴이하게 여기니 이 일의 미편한 뜻은 상하가 이미 다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다만 대관이 논박을 당하면 형사가 취직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모두 채직한다. 이 영부도 채직되었다 하였다. 진조출을 48권 중조 18년 6월 8일 장미 네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등이 아뢰기를 대적 간원은 주로 군덕을 말하는 기관으로서 대관이 만일 그 차이 영합하는 회단에 있으면 마땅히 먼저 말해야 할 것인데 원문관의 차자를 보니 자주 문화를 드려야 하며 한제나 변경이 있을 때는 대신을 순방하여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일로 모두가 군덕에 관계되는 것인데도 신당은 미처 아뢰지 못하여 지극히 지만되었고 또 헌부가 간원을 채직하라고 논박한 일에 대해 구차히 영접하려는 패단이라는 무리가 있었는데도 신등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군덕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았고 또 물론이 어떠한지를 몰랐으니 이러고서 어찌 감히 직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차제의 대수 관원이 묵묵히 있기만 한다 하였으니 신등은 언책의 지위에 있으면서 묵묵히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등의 직을 가소서 하고 사관 박윤경은 아뢰기라. 어제 헌문관의 차자가 자늘의 헌부가 간원을 채직하라고 논박한 실수를 논한 것이었는데 그때 이조가 논박을 당한 지 이미 오래였으나 간원에서 간부 간의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럿이 의논하여 박핵한 것으로 이는 곧신이 장령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간원에 답하기를 묵묵히 있었다는 말은 어느 한쪽을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고 또 그 차자 내용이 간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박윤경에게 전교하기를 차자의 내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이 때문에 사직을 했어야 되겠는가. 더구나 이미 대관을 채직하였으니 지금 사관으로서는 더욱이 사직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였다.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6월 9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사관 박윤경이 아뢰기를 신이 이미 헌부에서 함께 일을 했었는데 지금 헌부의 관원이 재직된 마당에 신만 감히 홀로 간원에 있지 못하겠으니 재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너가 아랜 뜻으로 삼공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삼공이 의계하기를 박윤경이 장령으로 있을 때 헌부와 함께 일을 한 것이니 형세로 보아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 채직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6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관안을 살펴보건대 문신이 외임에 많이 나가 있으니 이는 아는 경하고 받기 중하게 된 것이다. 만일 시종이나 대관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합당한 외관으로 주의하는 것도 전례가 있는데 지금 헌부의 전수가 채직되었으니 외임자도 아울러 의망하라.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6월 9일은 무신 세 번째 기사 대사관 김양진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서 묵묵히 있었다는 말은 참 말은 곧 범칭으로 한 말이요 곧 언관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하시었으나 언관 이 외에는 별도로 말하는 자가 없으니 신등이 직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묵묵히 있었다는 말은 문자로 인해 범범히 논한 것일 뿐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7차례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윤조실로 48권 중종 18년 6월 9일 무신 4번째 기사 성세창을 형조참판으로 성운을 사헌부대사원으로 김안정을 집1호 민수천을 사관은 사관으로 한승정 영준을 장령으로 송세충 장계문을 지평으로 김급핍을 동지중 주부사로 삼았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사헌 성운이 사직하여 아뢰기를 신은본의 체질이 용렬하고 식견이 찬단하여 이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다 또 몸에 병까지 있으므로 이에 앞서도 이 직에 2번이나 임명되었으나 모두 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직되었으니 지금 이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에 이 직을 3번이나 제수받는다면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대관을 모두 채직한 것은 곧 일시적인 일이요 자주 이 직에 임명하는 것은 또한 인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치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인천 주방장의 서장을 내려보내어 삼공 및 병조 판서를 명수하고 상이 사정전에 납시어 면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양준의 서장을 보건대 외선 한 척이 인천 해상에 우리 상선의 미포를 겁탈하였으나 사람은 하나도 해치지 않았다 하니 반드시 이는 황해도에 나타난 외인이 해도 안에 정박하였다가 수시로 절발하는 것이다. 전일 황해도에 하송했던 예가 이에 의거해서 지금 중림이 쓴 석에 약간장을 외 통사에게 붙여 보내서 상선에 타고 있다가 외인을 만나면 그 석에를 던져 초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이 요청이 아래게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외노가 상선을 겁탈한 것은 기갈이 심한 데다 밥을 얻어먹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요 침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침적해온 외인이 아닌 줄 알고도 격살하기는 곤란하니 병가에는 반드시 묘도한 계책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를 상선 한 척을 정장하여 군기를 갖추 싣고 있다가 초휴에 보아서 듣지 않으면 그때 습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황해도 및 경기도 등처에 이 뜻으로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균이 아래기를 신이 듣건대 이 외인이 연평도 해에 왔다 하는데 연평해는 곧 해주의 경내이니만큼 본도의 진장들이 반드시 외선은 이미 남대양을 향해 가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고 여겨 방배를 풀고 의심스러운 것을 스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선이 해상에 머무른 지 이미 오래되어 굶주림과 피곤이 극도에 달하여 이에 상선을 겁탈하려는 생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병가의 일은 정병과 기병이 있는 것이니 의당 상교대로 해야 합니다. 상선 한 척을 정장해 놓고 초유에 보아서 다르지 않으면 그때 격살하는 것은 곧 병가의 이른바 기병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림의 공사에서 병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솔직하지 못한 말인 것 같으나 다만 풍청 경내에서 글식한 일로 본다면 외선으로 지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며 홍숙이 아뢰기를 선의사 소세량이 말하기를 지금 일본 사신 일악 동당의 시축에도 영파부의 말이 들어 있었는데 동당은 그가 젊었을 때 중조에 조공하려 가면서 격려하던 곳이다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일본에서 중국을 향해 갈 때는 반드시 영파부에서 숙박을 하였으므로 중림은 분명 기별을 듣고 말한 것이니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계를 가지고 초유하는 일은 대신들의 의논을 따르겠으나 다만 참으로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배인지 모르겠다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면 침적해 온 외인이 아닌 듯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침적해 온 외인이 아닌 듯합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궁하여 먹을 것을 빌다가 응하지 않을 때 죽이는 것은 사세가 자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서계를 갖지 않고라도 상선 수척에다 무죄가 있는 인원을 뽑아 실어서 원도에 보내어 만일 외선을 만나 계유해 보아서 듣지 않으면 추격하여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저 외인들을 본토로 살려보내어 그들이 우리나라 방비에 허술함을 갖추 말한다면 후환이 있을까 염려되니 신의 생각에는 100가지 방법으로 조치하여 꼭 포획하기를 기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유에 보아서 듣지 않으면 습격해야 한다. 그리고 외선이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러 돌아갈 바를 모르게 하는 것은 후망을 신중히 하지 않은 까닭이다 하였다. 진조치로 48권 중종 18년 6월 1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경이 비사하자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본도는 타도와는 달리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 백성의 휴척은 수령에 달려있고 그 수령을 출적하는 것은 감사에 달려있다. 기타 농상을 권장하고 형옥을 구휼하는 등의 일은 스스로 의당 힘쓸 일이지만 방금 외변이 우려더니 병사들과 함께 누나에 조치하라 하며 김경이 아뢰기를 감히 힘쓰지 않겠습니까마는 오직 소임을 감당치 못할까 염려될 뿐입니다 하였다. 진조치로 48고 원중종 18년 6월 1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림의 수서를 하송하는 일을 좌상 우상은 옳지 않다고 하나 내 뜻은 무방할 듯하다. 이 뜻을 가지고 사관을 보내 영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영상이 의계하기를 신은 일찍이 성중 등이 강제로 우리와 화친할 속셈으로 은밀히 경선 세척 정도를 보내어 우리 내지에 출몰하면서 우리를 공동시킬 계책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는데 마침 이제 이 사변이 있는 것을 보니 과연 헤아린 바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중태는 우리나라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이다. 만난 외선이 연평해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황해도에 도박했던 배인이 통사를 보내 초유하고 이어 중림의 수서를 보여 쉼표로 삼으면 정작 성류와 같이 응당 초유에 응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의 속셈은 헤아리기가 어려워 아무리 참으로 표류된 배라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탈환만 된다면 우리 연해 중심지의 허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터라 이로 인해 더욱 우리를 가베히 여기는 마음을 개발시킬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영세를 보건대 날마다 점점 남쪽을 향하고 있는 터라 이치상 반드시 충청도 전라도의 경내를 경유할 것이니 마땅히 양도에 하유하여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서 포획하기를 기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좌상 우상의 뜻은 중림의 스스로 꼭 하송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내 뜻은 영상의 의논과 같다. 외통사 일인 및 무죄가 있는 사람 약간명이 상선을 타고 있다가 외선을 만나면 중림의 수소를 던져주고 갖가지 방법으로 조위해 보아서 그래도 자수하지 않고 도리어 검략하려 드는 일이 있은 후에야 추격하여 습격하는 것이 옳다. 이 뜻으로 곧장 경기도 내의 내 조방장에게 하유하고 외통사 8인을 각처에 나누어 보내라. 그리고 감사가 아무리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주장에게는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아울러 이 뜻을 유치하고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는 모두 하서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그리고 그러나 이 양도는 초유하는 일로 하유해서는 안 되니 다만 황해도에 나타난 외선이 벌써 경기도 경내를 경과하였으니 본도를 향해 가기가 쉬울 것이다. 방비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배나 더 조치하라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2일 신해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보덕 허위는 사품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품계를 올려 사용하는 것은 미편하니 재직하소서. 육조의 난관이 차이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공론이 있으니 원하여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 한영은 형조 정랑을 원하여 얻었으니 사풍이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대저 남행으로 사이나 사평이 된 것을 모두가 화직으로 여겨왔는데 근래는 그 직이 된 사람도 오히려 그 직을 부족하게 여겨 그런 관습이 풍속을 이루었으므로 모름지기 이런 패단은 제거해야 하니 본직으로 채직하여 자기의 실수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나타난 외선을 생포하도록 하는 것은 형세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초 그들이 육지에 내려왔을 때 상선을 많이 겁탈하였고 인물을 많이 살해하였으며 또 인천 경내에서 어선의 미포 등을 탈취하였는데 이들이 비록 조공차 가다가 표류된 자라 할지라도 이미 황해도 연변 땅을 속속들이 거쳐왔으므로 우리나라 방비의 허술함을 다 알 것이니 지금 비록 생포한다 하더라도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일 참으로 조공차 가던 사람임을 알면 본국으로 소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렇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요 알고도 죽인다면 또한 사체에 부당하니 상가대 편장에게 순순히 생포하라는 계책을 쓰지 말고 급히 포획하도록 하소서 하고
간언이 아뢰기를 근자의 한제가 극심하여 상께서 수성 경고하는 데 있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 무릇 기도하는 것도 이미 다 거행하였으니 아래 사람으로서 의당 상의 뜻을 잘 받들어 성경을 극도로 다해야 할 것인데 요즘 기후 재관이 단소에서 화를 쏜 것은 그 완만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으므로 진실로 추문하여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조가 재관을 잘 선택하지 않은 때문이니 이조도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지평 송세충은 대관에 합당치 못하니 채직하소서. 보득 허위와 필선 이 귀령은 지금 모두 차자로 친전되었는데 이는 바로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만일 이같이 한다면 이후에 패단을 구하기 어려우니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허위 등의 일은 혼무관의 경우는 차차로 천전하는 법이 있으나 시광원의 경우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 역시 세자를 보양하는 것으로 홍문관과 다를 것이 없거니와 더구나 그 차차로 천전된 것은 곧 우연히 한번 그렇게 된 것이지 성례가 된 것은 아니니 고칠 수 없다. 한영은 만약 참으로 청탁을 하였다면 사풍의 불미스러운 일이니 비록 채직하여도 가하다. 다만 대관도 의당 자세히 듣고 아뢰어야 하니 갑자기 채직할 수는 없다. 송세충은 대관으로서 논박을 받았으니 채직되어야 한다. 외선의 일은 만일에 참으로 침적해 온 외인이라면 어찌 육지에 내려와서 조용히 밥을 빌었었겠는가. 중림의 공사에서 조공자가 다가 풍랑에 표류되었다는 말이 분명한 듯한데 이미 조공가 등 외인임을 알고도 일체 추포한다면 신으로 교리 나는 도리가 아닐까 염려된다. 그리고 초유해 보아서 따르지 않으면 습격해야 한다는 뜻을 이미 각처의 변장에게 하유하였다. 또 재관이 단소에서 화를 쏜 이 일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저로 하여금 그 재관의 성명을 주문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저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무릇 재관으로서 경건하게 행제하지 않은 것을 내가 평소 그러게 여겼는데 이제 관은이 아랫말을 들어보니 지극히 경악스러우니 헌부로 하여금 적발하여 취재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좌상 우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장은량의 서장을 보건대 외노가 이미 충청도 전라도 등지로 갔다 하니 생포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여일 동안이나 해상에 머물러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면서 해로에 병탄하고 험함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그들을 본토로 살려보낸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급히 선정관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보내어 조방장 병사 수사 등을 하유하여 외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든 섬을 수색 토벌하여 아울러 협공하여 본토로 탈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사정전에 나아가 좌상우상을 인견하니 이 요청이 아뢰기를 중림의 초사는 잘못 이치가 그럴싸한 데가 있기 때문에 초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척이 와서 임무를 많이 살해하는데 끝내 살려서 보낸다면 어찌 국가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시 외선이 항해 가는 곳에 하서하여 습격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토격하면 기회를 잃을까 염려되니 모든 섬에 의심스러운 것에 빠짐없이 수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이 요청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권균이 아뢰기를 호망하는 일을 전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천에 나타나 남양을 지나갔는데도 끝내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봉화를 주의하지 않은 것은 과연 권균이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참으로 조광차 가던 자라면 생파여 본고로 송환시키는 것이 사제에 매우 온당하지만 지금은 형세가 그럴 수 없다. 빨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 선정관을 나누어 보내어 수토하여 포획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 이건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다.
정조실록 48권 중조 18년 6월 13일 임자 5번째 기사. 명하여 전 풍천 부사 이 계장의 고신을 회수하였는데 이는 왜이니 육지에 내려와서 걸식할 때 그들을 모조리 포획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조실록 48권 중조 18년 6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상 주하도 절도사 윤희평의 장계를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북경에 간 일본 사신이 중국의 배를 훔쳐서 중국의 관인 이명을 사로잡아 오다가 바다에서 악풍을 만나 간 것을 모르게 되었다 하니 전일의 전라 우도 수사 정윤겸이 선멸했다는 것이니 혹 그 배가 아닌가 싶다. 지금 나타난 이 외노를 생포했을 때 만일 참으로 거기에 중국의 관인이 있다면 경사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나 지금 형사가 생포할 수 없으니 다시 그 일은 논할 수 없고 다만 이 장계의 내용을 가지고 중림을 힐문할 것이 옳다. 힐문할 일이 있으니 좌상 우상을 부르라 하였다. 좌의정 이유천과 우의정 권근이 빈청에 나아가자 전교하기를 지금 윤희평의 장계를 보고서 대신과 의논해서 빨리 중림을 추문하여 귀일시키고자 한다. 지난번에 전라도에서 생포한 외선에서 영파부 3글자가 새겨진 화살 2개를 얻었다기에 내가 생각하기를 이 위너가 틀림없이 영파부에 친구해 갔다가 이 화살을 얻은 것이라 여겼었는데 그 후 성중의 말을 들어보니 영파부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중림 및 성중의 말이 각기 달라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 중림이 영파부에를 숨기는 것은 중조의 죄를 짓고서 또 조신을 생포한 것이 부당하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지금 빨리 중림을 추문하기를 너희 조사에 우리들의 배는 다른 병기가 없었다 하인데 요즘 듣건대 너가 탔던 배 안에 병기가 많이 실려 있었다. 또 남방에서 포획한 외선 한 척에서 영파부 3글자가 새겨진 화살을 얻었고 또 너가 탄 배가 우리나라의 배 모양과 같지 않았으니 생각은데 틀림없이 너희들이 삼국의 영파부에 침범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너가 바른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마땅히 장신으로 반복하여 힐문할 것이다. 그래도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하겠느냐 해야 한다 하고 이어 묻기를 대마도의 특성이니 지금 우리 남쪽 변방에 있으니 성중의 말을 꺼내어 추궁 힐문하면 어떻겠는가. 만일 참으로 중국 경내에 침범하여 그 조신을 생포했다면 중조의 죄를 지은 자니 더욱이 추격해야 하나 다만 상표된 중조인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된다. 또 전라도의 싸움에서 조신을 생포하였다면 중조의 죄를 지은 자이니 더욱이 추격해야 하나 다만 생포된 중조인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된다. 또 전라도의 싸움에서 조신이 이미 죽고 가정의 인신도 아울러 불타버렸을까 의심스럽다. 지금 중림에게 물어서 만일 성중의 말과 같으면 다시 중림에게 중조신의 소재를 물으라 하며 이 요청이 아래기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마땅히 일어서 중림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배를 빼앗고 조신을 생포하여 이미 중국의 죄를 지었으므로 아무리 반복하여 힐문한다 할지라도 이 외놈이 교사하기 이럴 데 없어 반드시 바른대로 불지 않을 것이니 짐짓 기밀을 폭로하지 말고 성중이 오기를 기다려서 저 외선을 포획한 다음에 가주 자세히 빅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좌상 우상에게 정교한 뜻을 사관을 보내어 영상과 의논하라 하며 영상 남건이에 의논드리기를 신이 지금 윤희평이 아랫바를 보니 대마도의 중유소지의 말이 지난번 중림의 공사와 서로 어긋난 곳이 많습니다. 중림은 이문년 정월에 국왕의 명을 받아 살마주에서 순풍을 기다리다 금년 3월 조두도에서 발선하여 4월에 영파부에 도착하였는데 5월 초 10일에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18일에 악풍을 만나 이 경내에 표박하였다 하고 지금 유소지는 16일부터 26일까지 겨우 11일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패선 여부를 일본이 아직 모르고 있으며 더구나 일본과 대마도 사이에는 매우 먼 거리니 어떻게 도주에게 통요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배 내측이 서로 싸우다가 중국인이 그 배를 태워버리자 중국 배를 탈취하고 중국관인 이명을 생포하여 도망 나왔다는 등의 말은 모두 거짓인 듯하여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라도에서 불탄 배와 중림이 탄 배는 모두 성중 등이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려고 깊이 들여보낸 것으로 만약 그들이 발견되어 생포될 경우에는 중조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된 것처럼 대답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보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표류선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일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인데 어째서 도주가 지금 유독 조선에 돌입했을까 의심하여 사신을 보내어 통요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마땅히 의논하는 뜻으로 중림을 희문해야 하나 남방의 싸움에서 영파부 세 글자가 새겨진 화살을 얻었다는 등의 말은 아직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좌상우상에게 전가하기를 지금 영상의 연론을 들어보니 4월이라는 말과 5월이라는 말이 서로 어긋남을 알겠다. 상중이 오기를 기다려도 별도로 더 물을 일이 없으니 중림에게 즉시 지금 묻는 것이 옳다 하며 이 요청 등이 또 아뢰기를 성중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중림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뜻에는 유소지의 말과 성중의 일은 곧 전에 들은 데서 나온 것이니 혹 믿을 수 없을까 염려되므로 성중을 기다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이 한창 무더위인데 중림이 만일 병이라도 얻는다면 그 정신을 추문하여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배를 탈취하고 조우신을 생포한다는 말은 아무리 그가 형장을 받더라도 끝내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정실을 얻는다 하더라도 처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진실로 널리 의논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성중이 오고 또 외선을 포획한 다음에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에서 일었던 싸움과 조우신을 생포한 데에 대한 말은 우선 묻지 말라 하였다. 진조치로 48권 중종 18년 6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성세신 한영 허위의 일을 아뢰기를 근래 한제가 막심합니다. 저는 아무리 조그만 한제를 만나도 반드시 비정 감선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비록 헛된 문식인 듯 하지만 마땅히 천의에 대응하는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참가대 빨리 비전하시어 다시 더 수성하소서. 각도의 역성을 차성할 곳에 찰방을 환차할 일은 경상도 네 곳에는 이미 찰방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도는 영리에게 편의 여부를 물어서 하라고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성이 찰방만 못하다는 것은 조정이 이미 모두 아는 사실인데 지금 만일 영리에게 물었을 때 역성이 더 편의하게 여기는 영리가 있다 해도 그 말에 따라 역성을 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처치하되 경상도의 예의에 의거해서 모두 찰방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선이 요즘 황해도에서부터 경기도 남양까지 이르렀는데도 그들이 거쳐간 각포의 첨사 만호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포획하지 못했으니 이는 오로지 인재를 택자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참고대 이들을 쭉 잡아들여 추고해서 과제하고 합당한 사람을 정밀히 선택하여 급속히 차견하소서. 만일 저 외인들을 본국으로 살아서 돌아가게 한다면 반드시 후환에 있을 것이니 의당 미리 조처를 해야 합니다. 황해도의 첨사 만호를 추고할 일은 이미 본부에 하달하였으므로 이미 행의하여 추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기의 중대한 일을 다만 행위하여 추구한다면 너무 가벼울 듯하여 또한 모두 잡아다가 추구해야 합니다. 하고 간혹이 시강원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세신 등의 일은 윤하지 않는다. 비전할 일은 진실로 빨리 하여야 하나 대신이 의논하기를 일본 사신이 지금 와 있으니 그들을 접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만일 비전을 하면서 또 사신을 접견하기 위하여 문득 복전한다면 한갓 사체에 적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진실로서 선의에 응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므로 아직까지 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대가는 모두가 새로 제수된 사람들이어서 반드시 이 뜻을 모를 것이다. 살방에 대한 일은 과연 조관으로 차견한다면 혹 전정에 애석함은 있겠으나 작패는 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역성을 설립하는 뜻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또 대전에 실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편의 여부를 영리에게 물으려는 것이지 오로지 역성을 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마땅히 정부와 이조에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 황해도 경기도 각부의 첨사 만호 등은 사방 방어를 하고 있으므로 방어를 끝낸 뒤에 추구하도록 하였다. 진조실호 48권 중종 18년 6월 15일은 갑인 첫 번째 기사 남건이 의논드리기라는 천재가 매우 긴박하니 무릇 천의에 응하는데 관계되는 일이라면 의당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할 것이므로 대간이 아래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전일의 상의 뜻이 이미 비정 감선하려 하였으나 일본 사신을
접견할 일 때문에 정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신이 입경한 지가 며칠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접견하지 못하고 또 재변 때문에 그 이해를 폐해버린다면 일본 사신이 우리가 재변을 만나 경성하는 뜻은 알지 못하고서 접대하는 예가 해이하다고 여겨 이로 인해 분심을 낼까 두려우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변을 거치게 하는 방도가 아무리 급하기는 하지만 교린하는 의도 중대합니다. 그들을 접견한 후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대간이 아랜대로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연변의 수장들은 태평성대의 무사함의 습관이 되어 방비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을 만나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진실로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한창 수토하는 때인데 갑자기 장소를 바꾼다면 도리어 소요가 일게 될 것이니 우선 외변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서서히 그 죄를 논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이 요청은 의논드리기를 피정 감선하는 것이 비록 헛된 문식이기는 하나 이 또한 진실로서 천의에 응하는 뜻입니다. 헌부의 개가 이와 같으니 피전할 때를 당해서 무난하는 행사는 옳겠지만 객사를 접견하기 위해 곧바로 정전으로 돌아오신다면 지극히 미편합니다. 자늘의 신등의 뜻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신을 접견한 뒤에 다시 의논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선이 우리 내지에 내침하였는데도 연변에 있는 열진의 지장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을 표획하지 못하여 지극히 한심스러움으로 헌부가 그렇게 개한 것입니다. 지금이 한창 수토할 때인데 잡아들여서 추국한다면 변방의 일이 허술해질 것이니 외변이 잠잠해진 뒤에 추국하여도 넣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한제가 막심하니 피정 감선하는 것도 천의에 응하는 한 가지 일이므로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 사신을 접견할 날이 가까워 오는데 금방 피전하였다가 금방 복전한다면 이는 진실로서 천의에 응하는 도리가 아닐 듯하므로 전번에 이미 그 이유를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경기도 연변의 장사들이 외적을 만난 지 열흘이 되었는데도 그들을 초격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잡아들여 추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선이 왕래하는 양도의 사이에 그들이 향해 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 다시 변장을 바꾼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소요가 일어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무슨 각도의 수토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의 48권 중조 18년 6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상세신 허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시강원 관원의 일을 아뢰자 잔교하기라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의 48권 중조 18년 6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역성은 삼공이 의계하기를 역성은 서리 등의 상서로 인해 대전에 의거해서 세울 것인데 경상도 관찰사 그 폐단을 구하려고 사도에는 찰방을 복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신등이 옳게 여겼고 타도는 편의 여부를 물어서 시행하려고 그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만일 9년을 옮겨 설치하는 일이라면 의당 백성들의 편의 여부를 물어야 하겠지만 이 같은 관제의 연역은 편의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만일 역성을 일체 개혁한다면 이 서의 무리들에게 실망이 없지 않을 것이니 편의 여부를 묻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진조실의 48권 중조 18년 6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상세신 허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시광원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의 48권 중조 18년 6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삼공이 다시 의논하여 아뢰기를 당초에 대전의 법에 따라 역성을 복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었는데 지금 경상도 관찰사가 그 폐단을 없애려고 사도, 황산도, 자여도, 소촌도, 사근도의 찰방을 복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도 역성이 모두 6인데 사도만을 요청하고 이 도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니 지금 역돌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관찰사에게 편의 여부를 물어 군정의 비보 같은 것을 전할 때 사객이 서로 만나기 요긴한 곳에 다시 찰방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잔교하였다. 진조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헌문관 부제학 장사룡 등이 상차하기를
신등이 근래에 상차하여 전 대관의 잘못을 논열하였는데 전하께서 대신에 그 차자를 보이시고 면대까지 하신 끝에 차자 가운데 물론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지적하니 대신이 이를 외관의 의논이라고 하여다가 신등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이 말한 외관의 의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킨 말입니까? 지난번에 붕사의 무리들이 언로의 자리에 있으면서 남의 사주를 받아 시정과 인물을 탄핵하고 스스로 외관의 의논이 이와 같다 하였으며 뿐만이 아니라 남의 뜻을 억지로 맞춰 마음속으로는 그러게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에 하여 감히 언동을 달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환이 끝내 굳이 알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림들 사이에는 외관의 의논이라는 말이 언급되기만 하면 한심하게 여겨 침을 뱉고 욕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대신이 신등의 논의도 또한 외관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청을 오도하여 공론을 삼켜서 믿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의논했던 것을 갖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 언관의 채통이란 각기 그 직책만 다를 뿐이었고 남에게 구차히 동의할 것을 책망할 필요는 없는데 지난번에 대관이 구차하게 동의한 폐단을 말하자면 일사가 어떤 의논을 제청했을 때는 다른 일사가 감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가 혹 동의하지 않으면 문득 서로 공격하여 심한 경우는 온 조정이 영문도 모르고 물밀듯이 그들에게 합세하여 볼증에 몰려들어 그지없이 떠들어대고 조금만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장 그 다른 일로 중상하여 내쫓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시초에는 자기와 다른 점을 배격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 패단이 차츰차츰 젖어들어 나라를 거의 거르칠 뻔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환히 아시는 바이며 신등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전 대관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도 간원이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 하여 문득 간원을 배격하였습니다. 법을 가진 관리로서는 아무리 큰 일에 관계된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고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비록 어찌 간운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의 논술을 편단 말입니까? 이는 비록 한때의 잘못된 계책이지만 그 극을 미루어보면 반드시 지난번의 패단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만일 마음속에 비일을 품었다면 오히려 끓이게 되어 감히 변론하여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관을 저버리지 않은 데까지는 좋겠으나 조정을 저버림해야 어찌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전하께서 제변을 만나 허물을 반성하는 데 있어 수성 미제의 방책을 물으셨을 때 대신은 첫째 간당에게 언어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컨대 전직자에게 환수하는 것, 멀리 유배된 사람을 양해하는 것, 지부인의 경종을 변이하는 것 등의 일은 물정을 크게 놀라게 하고 국시를 동요시키는 것이었으나 전대관은 그때 마침 온 사가 복합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성녀가 굳게 정해지시어 그런 어긋난 의논에 동료되지 않으심을 힘입어 그 의논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식견 있는 선비들은 곁에서 관찰하면서 무엇이나 답답하게 여기었고 전대관에게 불쾌하게 여긴 자가 진실로 많았습니다. 그러고도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며 불문에 묻혀 놓았다가 오래되었어야 겨우 소 한 장을 올려 색책을 기도하였으니 국가에서 대관을 설치한 뜻이 어찌 예당초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기강이 해지는 데 대한 걱정을 신당은 지난번에 올린 소위에서 논하였는데 그 이 해지는 걱정거리가 일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대관이라는 것이 한만한 관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만일 조정의 기강을 맡은 관직이라고 한다면 기강이 있도록 해이해진 책임은 그들이 아니고 누가 지겠습니까? 이미 기강을 진숙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관직을 사양하고 물러가지도 못하여 풍원을 땅에 떨어뜨렸으니 신등이 전차에서 이른바 이를 회피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등이 전후에 진술한 것이 모두 조정의 공론 아님이 없는데 대신에 원래 자신이 듣지 못했다 하여 외간의 의논이라고 지적해서 공론을 억제하였고 전하께서도 미세한 일을 가지고 함부로 대관을 논박하니 내가 매우 해괴하게 여긴다 하시었으니 신등은 혹시 전하께서 대신의 말에 현혹되시어 공론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여겼습니다. 예부터 공론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임금은 위에서 잡념을 비우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며 대신은 아래서 마음을 공평하게 하고 임금을 계도하는 것이어야만 사기가 더욱 진정되고 고든 말이 날로 이르렀습니다.
3대 이하로 가난을 좋아하는 임금으로는 당태종만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화평한 안색으로 권장하고 정상하는 방도가 두루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었는데도 위증은 오히려 점차 천만못해진다는 것으로 경계하였습니다. 대신으로서 임금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법이 의당 이와 같아야 하는데 근래에 전하께서 가난을 청납하는 즈음에 흔히 억지로 보답을 하시고 장소에 대한 변석이 너무 지나치시어 말씀이 혹 준언하시니 이는 신하로 하여금 말을 다하게 하는 도리가 아닌데다가 전하로 하여금 가난을 싫어하는 조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이 또한 위징에게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신등은 인원을 갖춘 농사의 직으로 항상 공론으로 우충을 토로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직분인데 어찌 외관의 인원이라는 말로 대신에게 저지 당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실로 언로가 막히느냐 열리느냐의 기미이며 국가가 다스려지느냐 못 다스려지느냐의 분기점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할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통절히 반석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차사를 보니 과연 절당하다. 대저 대가는 구차하게 동의해서는 안 되며 각기 자기의 뜻으로 논해야 하는데 어찌 꼭 자기와 다른 자를 배격하겠는가. 근래 죄를 입은 사람에 대해 대신이 그 경중을 변이하여 인심을 동요시키려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하였다.